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어니님의 주식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제가 과거에 궁금했던 거,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어니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교정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뭐 어니님 실전 매매도 예전에 막 보여준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스승과 제자 입장에서 묻고 답하면서 방송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그냥 편하게 저희가 평소 주식 배우는 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짤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 짤은 아닌데 되게 유명하죠. 북두신권? 북두의 권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하는 대사인데, 저도 이거 솔직히 만화는 안 봤거든요. 근데 이 짤이 너무 유명해서 대충 짐작컨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서 싸우기 전에 상대방한테 너는 이미 죽어있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싸워요. 아닌가? 때린 다음에 이제 너는 이미 죽어있다 이렇게 말한 건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었는지도 몰라. 얘한테 막 너무 순식간에 맞아가지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희망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결론이 정해져요. 이미 죽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상태는 그냥 죽은 거야. 그렇게 가면은 답이 없어. 근데 그냥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시간을 점점 흘려 보내다가 나중에 자신의 최후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있거든요. 본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주식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은 채로. 그 진단을 하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내가 그 죽은 주식을 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되게 뒤늦게 후회들 하곤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이야기가 뭐 대충 어떤 뉘앙스의 느낌인지는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저는 주식 투자에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초반에 잡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예상컨대 최소한 3년에서 5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죠.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서 부활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을 그냥 그 죽은 기간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긴 사람들은 10년도 걸려요. 미래는 이미 죽어 있는데 한 10년 걸려 죽는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 이야기가 되게 전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어찌됐든 가르치고 훈련하고 코칭해주고 이렇게 많이 이끌어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주식의 기술, 방법, 이론을 가르치는 것보다 요 부분,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이거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이게 딱 출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출발선에 쓰는 데까지, 이 출발선에 올바로만 쓰게 되면은 여기서는 앞으로 나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이행의 영역인데 꾸준할 수 있냐 없냐로 경쟁을 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출발선에 못 쓰기 때문에 이 출발선에 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 나아가는 시간보다 저는 몇 배 이상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 출발선상에 결국에 서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비유를 했으니까 비유해서 말하자면 여기는 저승길이고 이 길은 저승길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승길입니다. 이생의 길인데 저승길에서 헤매는 거죠. 구천을 떠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죄송합니다. 보는 분들께 너무 막말을 하는 것 같은데, 비유니까 좀 반은 웃으면서 들으시되, 근데 이게 마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뭐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보고 죽어 있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이 죽어 있는 채로 주식을 하는 걸까요? 네. 자, 주식 투자에서 실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중요한 건 출발선상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잖아요. 여기서 그럼 출발선상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게 저는 세팅인 것 같아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세팅을 만들어 놨느냐, 그 세팅 값이 어떻게 짜여졌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미 죽어 있느냐 아니면 죽지 않느냐가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세팅 자체를, 세팅도 없고 뭣도 없고 돈 넣으면 그냥 일단 팍팍 넣어가지고 몰빵에 구분도 없고 계속 물타기 하고 또는 통손절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종목에 국한돼서 결국엔 종목 잘 고르면 되지로 가게 될 경우에 투자가 장기적으로 롱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죽어 있습니다. 차이는 있죠. 1년 가느냐, 뭐 5년 가느냐, 아니면 그 이상 가느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죽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세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갖춰 놓아야 되는 상황 설정이 세팅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세팅이 그러니까 준비죠.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 종목의 승부를 거는 거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다인 건데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세팅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신의 상황 설정을 잘 맞춰놔야 된다는 게 너무 복합적이거든요. 자신의 환경,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신의 실력, 자신의 성향, 자신의 마인드, 자신의 경험치, 이런 모든 것들이 녹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 나는 삼성전자라는 종목,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 최고의 기업 였다가 돈을 넣게 되면은, 투자를 하면은 우리나라 1등 기업인데 그럼 나도 돈 벌겠지, 투자해서 성공하겠지, 요 프로세스의 발상 있잖아요. 결국에는 종목을 통해서 좋은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겠지, 요런 생각이 저는 이미 죽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정리를 하면 뭐 안타깝지만 이미 죽어 있는 투자,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끝이 죽은 걸로 끝날 그런 투자는 원희님이 말씀하신 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거 사서 수익 많이 내자, 종목 딱 그 종목 맞추자, 이걸로 집중하는 거.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좋은 주식을 찾아낼 것인가, 뭐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거는 이미 죽어 있는 투자고, 반대로 가능성이 있고 살아있는 투자는 세팅이 잘 된 상태로 시작하는 거, 출발선에 서는 거라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 세팅이라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자신의 환경, 투자금, 성향, 실력, 마인드, 경제성, 뭐 여기 안 적었지만 나이, 뭐 성격, 뭐 돈에 대한 뭐 평소에 그런 철학,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겠죠. 추구하는 가치, 네, 인생에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신의 뭐랄까 연봉까지도. 연봉, 그리고 배우자의 성향, 뭐 자녀 수, 부모님들의 뭐 그런 백그라운드,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다, 그게 다 이제 자신의 환경 이런 말로 다 통쳐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인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정말로 싱글로 살아갈 것인가, 가족을 부양할 것인가, 가족을 부양한다면은 혼자 일을 할 것인가, 맞벌이를 할 것인가, 조차까지도.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캐시플로우에 해당되잖아요. 아무튼 조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투자하면은 이미 죽어있는 투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을 때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목은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자신의 투자의 성패를 밖에서 찾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살아있는 투자라는 거는 자신이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의 내적인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됐나요? 그 말 자체는 전달이 됐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제가 진짜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시점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홍길동은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둘리는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냥 비상금 용돈 조금 쓸 정도로 만들어낼 것이고, 누구는 인생을 바꿀 정도로 만들 것이고, 뭐 차이도 천차만별일 거고요. 네, 거기서 차이점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점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10배 올랐으면 됐는데 내가 주식 잘못 사갖고 한 10%밖에 못 올랐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주식 잘못 골라갖고 마이너스 50% 갔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굉장히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요, 10배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팅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10배 수익 못 냅니다. 낸다고 하더라도 뭐 100만 원 넣어서 1000만 원 정도 벌어서 인생을 바꾸는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게 부지기수일 거고. 만약에 근데 무지로 인해서 그런 수익을 만들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뭐 몇 번은 될지 몰라도 그게 결국엔 독약으로 되기 때문에 그 끝은 죽어있는 투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외통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요소들을 한번 볼까요? 종목,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종목이냐, 그리고 그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기술, 타이밍도 기술 중에 하나죠. 네네. 근데 이제 기술이란 거를 보통 타이밍으로 많이 생각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타이밍도
뭐 요런 것들 전부 다 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잘 정리되면은 기법으로 뭐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로 정리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한 기법이 자신한테 들어왔었을 때 2X 라지 사이즈 옷을 내 몸은 X 스몰인데 그냥 입은 거예요. 마치 그냥 아빠 옷 빌려 입은 것처럼 펑퍼짐하게 입으면서 전혀 핏도 안 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손실만 쌓여가죠. 그러다 보면 이 방법이 아니네? 다른 방법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요번에는 이제 여동생 옷을 2X 라지 사이즈의 몸을 가진 오빠가 빼서 입은 거예요. 또 안 맞네? 또 넘어갑니다. 또 어떤 걸 해요. 이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체격이 변하니까 또 안 맞네? 무한 반복. 이 무한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진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죠. 계속 헤맵니다. 계속 헤매요. 자,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저는 이 부분을 채워주는데 좀 자신이 있고,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이거를 건드리지 않을 때, 정말 외면받을 때부터 이게 중요하다라고 열심히 외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죠.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스스로한테 집중해서 내가 주식을 잘하게 되면 그럼 결국엔 또 좋은 주식 사가지고 수익 내는 거잖아.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나한테 집중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결국엔 좋은 주식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결론이 또 저쪽으로 가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뭔데를 보게 되면 방금 말에서 나와 있죠. 준비가 되면 출발선상에 있으면은 출발선을 넘어온 이쪽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것만 하게 됐을 때는 죽어있는 투자다. 여기서 헤매고 있으니까. 출발선에도 못 썼는데 여기에 방법을, 본인은 여기서 헤매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방법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길을 열심히 쫓아가는 겁니다. 이거 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출발선에 와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선에 가면,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를 안 샀을까?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사서 되게 짜증나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막 10% 20% 떨어져가지고 내가 만약에 준비가 되면 삼성전자를 안 샀을까? 내가 만약에 준비가 돼도 삼성전자가 좋아 보였으면 사서 지금처럼 똑같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쵸. 되게 좋은 고민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고민이에요. 실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종목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자신이 바꿀 수 있을까요? 시장을 바꿀 수 있나요? 바꾸지 못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차이점은 뭘까요? 만약에 내가 잘하게 됐었을 때 삼성전자를 샀다면 내가 못할 때 삼성전자를 사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잘하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컨트롤은 주가를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충분히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비중을 조절하고 매수를 맞춰가면서 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일수록 사놓고 심판을 기다리죠. 그냥 이거 안 되면 뭐 상속하지, 이런 생각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자, 여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되면, 투자자로서 준비가 되면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20% 되는 상황을 안 맞을 것이다. 나는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목 선정을 잘하냐 못하냐, 1번 종목을 고르느냐 2번 종목을 고르느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되고 출발선에 서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고, 근데 지금 또 원희님 얘기는 이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뭔가 다르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아요. 정리해주신 얘기에서는 답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1번을 고르냐 2번을 고르냐가 결국에 출발선에 선 거냐 아니냐로 생각한다면은 그 자체가 죽어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있는 투자라고 해놓고 왜 준비가 되면은 이거를 잘하게 된다는 걸로 말하지? 이러니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하는 사람들이 요런 거를 조금 더 잘 골라내긴 합니다.
왜냐면은 타이밍을 맞출 줄 알아서 그래요. 타이밍이 그러면 어떻게 맞추는데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계속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을 누구보다 먼저 인지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과 수비에 완급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되면은. 기본이 되면. 근데 그 완급 조절을 잘하려면 결국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는 좀 이해되셨나요? 물론 이제 다 이해되고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이 들을 때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대신한 건데, 지금 이 삼성전자 이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뭐 이렇게 되는 시점이 언젠간 올 수 있겠죠? 잘하는 사람은 이거를 온전히 다 겪어가면서 여기서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근데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그냥 괴로워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괴로워만 하다가 나는 본전 언제 오지? 본전 언제 오지? 그러면서 이 수많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황까지 온 거를 오른 걸로 볼 것이냐 내린 걸로 볼 것이냐, 이거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이 내려가는 와중에도 수익을 냈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게 올라간 거죠. 이러는 와중에도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종목이 내려갔냐 올라갔냐가 아니라 내가 수익을 만들어냈냐 못 냈냐, 이걸로 좀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내가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과 고려돼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종목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잘하게 되면은 왜 보여질 때 결과적으로 초보자들이 볼 때는 더 잘 나가는 종목을 잘 캐치한 것처럼 보이는데라고 하게 되면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이쪽에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이게 진짜 회복을 해서 이쪽을 쳐주는 요 분기점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때예요. 사실상 타이밍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이 변화의 분기점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근데 이 변화의 분기점에 기회인 걸 인지하고 이 상황에 맞춰서 내 계좌의 현금이나 모든 상황들을 맞춰 놓았을 수 있느냐, 결국엔 이게 실력이거든요. 못하는 사람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기회가 지나간 것조차도 몰라요. 이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제 언니님은 쉽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다시 추가적인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런 분기점이 되는 걸 안다면, 그렇다면 잘하는 사람은 이때 하면 되잖아. 그냥 뭐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이때 진입해서 이때 수익을 내는 사람이 결국엔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 그냥 다 피해가면 되는 문제인데 라고 또 생각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뭐 해야 되냐? 투자 행위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난다는 그 분기점의 것만 내가 골라서 쏙쏙 먹는다. 그걸 위해 우리가 종목 발굴을 열심히 하는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엔 모순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게 되면 정작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를 가장 못하는 게 초보자들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적극적으로 할 거 없기 때문에 종목 안에다가 해놓고 그 관리만 집중하고 최대한 손 묶으면서 흘려보냅니다. 재정비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 때까지 균형만 잡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행위를 가장 못하는 게 초보자분들이거든요. 기다릴 줄 모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기다릴지 모른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선뜻.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잘 구분하려면 이런 상황을 애초에 안 맞을 텐데 왜 이때 손 묶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이때는 빨리 손절하고 이 상황을 그냥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손 묶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끊어냈어요. 손절했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손절했습니다. 이 사이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때 뭐 할까요? 이 사이 동안에 주식시장에서 잠깐 나가 있을까요? 다른 종목으로 이때의 상황을 찾아서 들어가면 되죠. 손절한 현금으로 여기 다른 종목의 이 상황을 찾는 거죠. 다른 종목도 이 상황인데, 시장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게 굳이 얘기하게 되면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내가 있는 곳에만 비가 안 오기를 바라는 것 같거든요. 시장을 내가 이기겠다라는 말에 가깝거든요. 시장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에 가깝고, 말씀하신 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면은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경험적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는 이유가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말한 게 너무나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 방법을 반복하고 개발하게 되었을 때 그 끝에 가면은 알고 있어요. 그런 투자를 선호하고 이쪽으로 길을 찾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있는 투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있는 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없는 길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떨어진 주식도 있지만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계속 올라간 주식도 있잖아요.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거죠. 실제로 그러진 않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것이, 즉 좋은 주식을 찾는 것이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데 좋은 주식을 찾는 게 뭔데요? 라고 가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내려온다.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라는 말은 떨어질 확률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오를 줄 알았지만 오르지 않았을 때가 결정적으로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인데 너무너무 큰 차이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저도 실제로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좀 보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뭐 여성분들도 야구는 기본적으로 알 거예요. 룰까지는 몰라도. 근데 야구에서 번트만 잘한다. 그 사람이 세계 최고 메이저리그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야구 선수 중에 번트만 잘해서 메이저리그나 프로에 진출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프로는커녕 이제 뭐 동네 야구에서도 그러긴 힘들죠. 그쵸. 그냥 사회인 야구단에서도 안 써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야구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야구에서도. 그래서 이걸 높여가야 되는 건데. 축구도 마찬가지. 그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죠. 근데 유독 이상하게 주식에서는 종목을 잘 고르면은 마치 대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번트만 잘하면은 내가 야구로 뭐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처럼. 그쵸. 그 다음에 하나 이미 죽어있는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취미든 프로든 아마추어든 뭐든 다 좋습니다. 권투 링에 서는데 격기 운동을 하는데 나는 맞는 거 싫어. 어때요? 굉장히 큰 모순이에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맞는 게 싫어? 격기 운동을 안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는 게 싫지만 감수해야 되죠. 안 아프게 맞는 법이라도 배워야죠. 그쵸. 맞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투자에서 아까 전에 잘 올라가는 종목을 골라내면 되잖아요가 무슨 말이냐면은 확신이에요. 확신. 100%. 아니면 100%에 준하는 확신을 원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투자예요. 그냥 출발선상에서 모순으로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부분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거창하게 내가 하는 건 투자야 아니야 이런 거 자체를 생각도 안 하지만 어찌됐든 재테크 용도든 용돈 벌이든 아니면 그냥 반찬값이든 아니면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투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링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거기서 맞기 싫다는 그 어떤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보여드렸던 어니님의 직접 매매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사자마자 막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종목 하나 있었나?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사자마자 마이너스 3, 4%, 5%막 이렇게 빠지는 거 막 보여드렸거든요. 그럼 3, 4%, 5% 사자마자 빠졌는데 이 주식 얼마나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격이 당하는 상황을 감수해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가면서 또 빠르게 역전도 해내고 때로는 좀 시간이 걸려서 역전을 해내고 뭐 역전이라는 단어까지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공방이 주고받다가 이겨내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보편적인 거고 그 보편적인 상황을 잘 통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죠. 나는 안 맞을 거야. 나는 무조건 계속 올라가는 것만 잡을 거야.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런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 그렇구나 라고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주식을 하다 보면 또 다시 막 마음이 이쪽으로 가요.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지? 이거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거 샀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 자체가 다 이미 이 죽어있는 주식 세계에서나 나오는 고민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되게 쉬우면서 되게 어려운 게 출발선상이 여기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토대로 여기 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이런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훨씬 더 많이 가요. 실제로는 이 앞으로만 가면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다가 너무나도 많이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저는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샛길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샛길로 돌아가는 게 앞방향인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앞방향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뒷방향이라는 거를 인지하기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너무 쉬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투자로 성공을 하고 투자로 목표를 이뤄가고 투자로 꿈을 만들어 간다는 거는 이 새끼를 정확하게 차단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인간 자체가 외롭고 나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묵묵하게 앞으로만 걸어 나간다가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아닐까 조심스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클럽을 하잖아요. 거기에 회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원분들이 다 똑같이 막 어니스트님처럼 저처럼 막 여기 서가지고 다 여기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이승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은 원인 말대로 사람인 줄 계속 이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이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힘듦을 막 표현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다른 분들이 뭐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기도 하고 잘 다독여서 또 다시 끌고 가서 데려가기도 하고, 원희님도 중심 잡고서 잘 해달라고 이렇게 응원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겪는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웃긴 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은 먼저 그 길을 걸어봤었던 사람이 있죠. 일로 오지마, 여기 아니야 하고 다시 밀어넣죠. 나 예전에 거기 가봤는데 거기 아니더라, 뭐 그러면서 이러면서 약간 이런 방어, 도돌이표 시켜주는 사람들이 먼저 가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클럽이랑 저희 유튜브 안에서는 제가 그 1호죠, 1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저는 진짜 누구 못지않게 여기 뒤에서 많이 헤맸던 사람이고 뒤로도 많이 갔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1호.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크고요. 다행히도 이제 저를 보고서, 언니님을 보고서 오셔가지고 2호, 3호, 4호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기고 있고, 그 3호가 됐다가 다시 갔다가 오는 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다 같이 앞으로 가고 있고, 그런 걸 라이브로 저희는 매일매일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를 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가 하는 얘기가 되게 시사점이 큰 얘기니까 꼭 마음속에서 한번 다시 여러 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나, 내가 지금 앞을 보고 있나 뒤를 보고 있나, 이승에 있나 저승에 있나 좀 고민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고요. 그래도 저희가 다른 뭐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적어도 저희는 이 이승의 제대로 된 길을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것만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좀 끌리신다면은 저희 영상 예전 것도 좀 꾸준하게 지금부터라도 좀 보시고 앞으로 영상도 보시면서 함께 해 나가시기를 좀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출발선상에 서기 전에 여기서 헤매고 있는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텐데, 종목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 찾고 더 좋은 매매가 될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시점이 옵니다. 언젠데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말했던 대로 이 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적어도 한두 관문을 넘어선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지금 고민했었던 부분이 여기선 고민하셔도 돼요. 그때는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고민이 분명히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시작점에서 출발선상에도 서지 못했는데 고민하는 거는 그냥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숱하게 말했던 기본기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기본기는요 너무 쉬워서 막 초등적인 거여서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기반, 기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쉬워서 기본기 이런 거 아니라는 거를 좀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본기. 투자에선 기본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동의합니다. 근데 사실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기본기가 어려워요. 뭐 도자기 옛날에 막 도자기 배우는 사람이 막 스승이 도자기 막 깨버리고 막 그런 것도 기본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그걸 아무도 이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 배우다가 막 하산하고 막 그러는 거. 그쵸. 그런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좀 길게 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약간 좀 웃음이 나올 만한 짤방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본질은 너무나도 핵심적인 거고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에 꼭 각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영상 중간에 말씀드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은 어니스트님한테 온라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주식을 배우고 그리고 어니스트님이 하라는 대로 주식 따라해 보면서 계좌 세팅 아까 뭐 이렇게 세팅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팅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상담도 받아볼 수 있고 계속 점검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주식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계좌를 세팅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 계좌 세팅부터 해서 관리하는 기술까지 클럽에서 라이브로 실전에서 계속 배워 나갈 수가 있고요. 실전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익도 만들어 가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그 클럽 공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